네, 앞에 있는 이 나무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이름표가 있는데요. 어, 천선과 나무네, 그죠? 제가 옛날 어디야, 그, 천리버스 모험 가니까 써놨던데, 하늘에서 선녀가 먹는 과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뽕나무과죠, 그죠? 뽕나무과의 무화과 나무 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달린다는 거죠. 낙엽하려면 감목이니까, 요게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네, 천선과 나무인데요.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좀 길어요, 그죠? 긴데 무슨, 이렇게 좀, 사각형은 아니지만 또 사각형 느낌? 그죠? 깁니다.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이런 것들이 어긋나기죠, 그죠? 예. 그 잎이 가을에 떨어집니다, 이 친구는. 제가 여기 가니까 천천히 가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여기, 그죠? 무화과처럼, 이거 떨어져 버렸네. 여기 또 있네요, 다행히. 만지니까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고유라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작잖아요, 그죠? 아주 콩알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젖꼭지만 하게 해서 젖꼭지 나무로도 부릅니다. 예, 젖꼭지 나무, 예, 하늘에서 선녀가 먹는 과일 나무, 예, 이런 친구들이 다 뽕나무과죠, 그죠? 뽕나무과의 무화과 나무 속이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 천선과 나무, 또 비슷한 조분이 천선과 모람, 뭐 왕모람 이런 것도 모람과 왕모람도 뽕나무과 저기 무화과 나무 속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열매가. 예, 이거 여러분께 예, 하늘에서 선녀가 먹는 과일나무, 예, 천선과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피는 뭐 이렇게 하얘 보이네, 되게. 너무 묻었네. 예. 잎자락 좀 길죠, 그죠? 잎자락이 길고, 잎도 되게 깁니다, 그죠? 예, 여러분께 예, 천선과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젖꼭지 나무 또는 하늘에서 선녀가 먹는 과일나무입니다. 예, 방금 그 천선과 나무를 살펴봤고요. 잎이 이렇게 좀 긴 거, 멀리서 봐도 되게 크죠, 그죠? 천선과 나무가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는 이름표를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참가시 나무로 되어 있죠, 그죠? 참가시 나무로 되어 있는데, 예, 이 나무입니다. 참가시 나무인데, 참가시 나무는 그 제주도 쪽하고 남쪽 전라도 쪽 섬에서도 막 자라죠, 그죠? 제가 가서 본 거는 보길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요게 일단 잎이 이렇게 좀 깁니다, 그죠? 이렇게 길고 거치가 끝부분이 침처럼 되어 있으면서 한 중간 조금 아래쪽까지 이제 그 거치가 있는데요. 잎은 당연히 어긋나기죠, 그죠? 뒷면은 뭐 이렇게 좀 털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털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 참가시나무입니다. 예, 그 참나무과 참나무 속이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시나무, 예, 참가시나무, 그죠? 여기 참가시나무네, 그죠? 그다음에 개가시나무, 그다음에 이제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그죠? 5개고 여기서 들어온 예, 졸가시나무가 있죠, 그죠? 이 친구는 예, 참가시나무입니다. 도토리에 달리죠, 그죠? 참나무과 참나무 속들은. 그리고 각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도토리가 있는데 각두의 원형 360도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그죠? 이렇게 360도로 테두리가 이렇게 몇 개씩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잎이 좀 길죠, 그죠? 잎이 좀 길면서 거치가 뭐 이렇게 침처럼 되어 있는 졸참나무의 그 거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예. 참가시나무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가시나무 중에서 개가시나무가 되게 보기 힘들어요, 그죠? 제가 본 거는 화순곶장을 가서 봤는데 그거는 멸종위 식물이라서 되게 보기 힘들답니다. 요거는 제주도하고 남쪽 섬에서 볼 수가 있는 예, 참가시나무입니다. 그렇죠? 잎이 그렇게 뭐 아주 딱딱하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께 예, 참가시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가시나무입니다. 개가시나무는 전남 고흥군 쪽하고 제주도 쪽에 자라는데요. 멸종위기 식물이면서 희귀 식물입니다. 되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저도 예전 제주 화순곶자를 가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자생해서. 이 친구는 제가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 그냥 느낌이니까 좀 마른 뭐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그죠? 뒤에 황갈색 털이 밀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그죠? 여기도 있는데, 그죠?
위쪽에는 거의 모여놨는데 이런 것들이 참나무 종류들이 다 어긋나기죠, 그죠? 그죠? 느낌이 조금 요런 느낌? 거치는 한 중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중간, 그 참나무는, 참가시나무는 좀 아래쪽까지 있었는데, 이쪽은 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쪽까지 있어요, 그죠? 여기, 그죠? 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에까지. 그치, 그죠? 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 그래도 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 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 그리고 어쨌든 참가시나무하고 개가시나무는 좀 비슷한데, 비슷하잖아요. 길쭉하게, 그죠? 종가시나무는 요런 형태였는데, 얘네 참가시하고 개가시는 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네모난 느낌이면서, 거치가 아주 침이 다닥 붙어 있죠, 침이. 그죠? 침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 친구도 침이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죠. 털이 많아요, 뒤에. 털이, 참가시는 좀 아주 녹색으로 좀 깨끗한 느낌인데, 좀 두툼하면서, 뒤에 한갈색 털이 많죠, 그죠? 이렇게. 요거, 예. 희귀식물, 멸종희귀식물인, 예. 여러분께 참나무과의, 예. 개가시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본 참나무가 뭐뭐 있었죠? 첫 번째가 종가시 나무 있었고, 두 번째가 불가시 나무가 있었고, 세 번째가 참가시 나무가 있었고, 네 번째가 개가시 나무가 있었네요. 예, 가시나무는 없네요, 그죠? 예, 여수 한악산 수목원에는 예, 가시나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졸가시 나무는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시나무가 없어서 제가 6종을 지난번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가시나무만 국립수목원에 찍어서 참나무 6종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상록 참나무가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마름모 느낌이다. 제 느낌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잎이 좀 딱딱한 편이고, 한갈색 털이 밀생한다. 예. 이게 바로, 예. 개가시 나무입니다. 예. 개가시 나무는 보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른 목골이다. 느낌은 마른 목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가시 나무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우선 저기 1회부터 먼저 지금 땡겨서 찍고 있는데요. 비약나무로 되어 있죠, 그죠? 낙엽, 한력, 감목, 쐐기풀가로 되어 있는데요. 좀 천천히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네.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비약나무죠, 그죠? 비약나무. 네. 앞에 있는 이 나무인데요. 비약나무는 비양자가 들어갔으니까, 예, 제주도 비양도란 그 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분화구인가요? 거기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비양나무지만, 예, 원래 원 이름은 정확하게는 바이모시입니다. 예, 잎이 이렇게 쐐기풀가라, 쐐기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잎은 어근다기로 보여요, 그죠? 그리고 요런 형태인데 쏙 빠졌네요, 그죠? 아주 귀한 나무인데, 이것도 제주도 비양도밖에 거의 없는 그 나무인데요. 그리고, 예, 쐐기풀가에, 예, 비양나무, 정확한 이름은, 예, 바이모시로 동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지금 좀 멀리서 찍고 있는데요. 이름이 있죠, 그죠? 만년콩입니다, 그죠? 만년콩이니까 좀 당겨볼게요. 상록한력 감목이네, 그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데요. 이 친구는, 잎이 타원형으로 세 개죠, 그죠? 소엽이 세 개잖아요, 그죠? 소엽이고, 잎자라 좀 길죠, 그죠? 그리고 천천히 와보니까, 이쪽에 지금 타원형으로 열매가 보이죠, 그죠? 네. 만년콩이라는 건, 만자는 김이만이라는 분이 발견하셨는데요. 제주도 서귀포 쪽에서. 그래서 만자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서귀포 쪽 상록수립 밑에서 자라는데 개체가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 멸종위기 식물로 분류가 돼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주도 서귀포 상록수립에서 자라는, 그리고 된장풀하고도 비슷하지만 된장풀도 이렇게 삼출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타원형이에요, 그죠? 된장풀은 조금 마른 목골 비슷했는데, 그리고 종섭이 되게 컸잖아요. 이 친구는 종섭이 조금 더 크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열매도 지금, 예, 이렇게 타원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까지 맺은 거는 참 여기가 그래도 잘 보존이 됐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께 제주도 서귀포의 상록수립 밑에서 자라는 귀한, 예, 만년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이만이라는 분이 처음 발견하셔서, 예, 만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저 안쪽이라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예, 펠리온 나무가 있네요. 펠리온 나무, 이런 거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 나무입니다. 펠리온 나무 속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한 종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세기풀가고, 여기 뭐, 낙엽관렵 감목으로 되어 있는데, 또 네이버를 찾아보면은, 예, 상록관렵 감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천천히 와서, 여기,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나무가, 펠리온 나무 같아요. 예. 세기불카라 세기풀 나무가 좀 비슷한데 이게 펠리온 나무로 제가 동정을 해볼게요. 아래쪽은 뭐 요쪽하고 요쪽이 짝꿍둥이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좀 작으니까 짝꿍둥이로 보이는데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거치가 이렇게 한 중간 이쪽으로 있는데요. 한쪽은 여기는 아예 그냥 일직선이에요, 그죠? 이렇게 일직선. 여기도 그래, 일직선, 그죠? 짝꿍둥이죠, 그죠? 그리고 뒷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펠리온 나무 어린 개체 같습니다. 예. 겨울에는 뭐 풀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또 이게 펠리온자가 들어가서 애국나무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한 종이 펠리온 나무 속이 한 종이 있는데, 바로 이 나무랍니다. 다행히 저 안에 안 들어가고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께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네요. 이 아래쪽은 짝꿍둥이, 예. 상록한렵 관목인, 예. 영어 이름이지만 예, 우리나라 나무인 제주도에서 자라는 펠리온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펠리온 나무는 여기 여러 번 왔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건 이번 처음 같습니다. 펠리온 나무였습니다. 꽃은 뭐 암꽃하고 수꽃하고, 예, 암수 땅구르로 나와 있네요. 예, 펠리온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하고 이 나무인데 두 그루인데요. 같은 나무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굴거리 나무로 되어 있죠. 예, 상록한렵 관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큰 것 같은데 예, 굴거리 나무가네요. 예, 잎이 일단 보면은 잎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깁니다. 그죠? 이렇게 장타원형이죠. 장타원형 잎자루도 길어요. 요거는 거의 뭐 비파나무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리고 거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여기 녹색인데 그 바깥에 자란 것들 보면 거의 이렇게 빨갛더라고요. 앞쪽이 다 빨갛습니다, 거의. 그리고 지금 줄기는 또 녹색이네, 이렇게, 그죠? 녹색으로 어긋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거의 위쪽에서 이렇게 많이 몰려나죠,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몰려나는데요. 잎은 정확히는 어긋나기입니다. 예. 굴거리 나무가의 굴거리 나무죠, 그죠? 제주도 가면은 정원수로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놔서 저는 이게 거의 보면 이 햇빛을 받으면 이게 빨갛더라고요, 앞쪽이 다. 빨간색이만 여기는 햇빛이 많지 않아서 빨갛지 않은데 뒤에는 좀 이렇게 거의 녹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녹색인데 좀 뿌연 녹색?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조금 좀 밝은 계통이죠, 밝은 계통이, 그죠? 회색은 아니고 좀 밝은 계통인데 이게 굴거리 나무예요. 예, 굴거리 나무는 뒤에 가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뿌옇지만, 예, 종굴거리 나무는 또 그 다정금 나무처럼 망상맥이죠, 그죠?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키가 큽니다. 관목으로 되어 있는데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네, 여러분께, 잎자루도 길면서, 그죠? 잎자루도 좀 길면서, 잎이 긴 타원형, 손바닥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20cm 이상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굴거리 나무였습니다. 예, 제주도 가면 정원수로도 많이 심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굴거리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름표가 있죠, 그죠? 후피향 나무인데요. 상록한렵, 소교목이죠, 그죠? 과는 무슨 과일까요? 과는 차나무과죠, 그죠? 예, 제가 초반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남쪽에는, 예, 감탕나무과, 그 다음에 이제 농나무과, 예, 차나무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차나무과의 대표적인 식물이, 차나무과가 있으니까 차나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동백나무가 대표적인, 이제 차나무과의 대표적인 나무인데, 그러니까 동백나무 꽃은 좀 빨간색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생긴 하얀색으로 꽃이 피는 노각나무가 있죠, 그죠? 노각나무도 차나무과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죠?
후피향 나무도 그 야외에서 보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데 이쪽은 빨갛게 보이진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 3분의 2 지점이 1지점이 가장 긴 도란형 형태고, 잎이 좀 이렇게 요렇게 위에서 마른 목걸이인데 요렇게 좀 긴 형태, 그죠? 그리고 잎 뒷면은 후피향 나무하고 비교할 때 후피향 나무는 그물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뭐 아무 맥의 뒤에가 뭐 밋밋하죠, 그죠? 이게 바로 위에서 보면 다 돌려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렇게, 그죠? 네, 요거 후피향 나무입니다. 차나무가입니다. 잎은 정확히 말하면 어긋나기인데 거의 위쪽에서 많이 이렇게 모여놨죠, 그죠? 이렇게 얘도 모여놨고 얘도 모여놨고, 그죠? 여러분께 상록성인 차나무가의 후피향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잎이 요렇지만 또 이 친구도, 그죠? 그 3분의 1 지점이 더 길죠, 그죠? 이렇게 가장 길죠, 그죠? 여러분께 후피향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주도 가면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멀리서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저기 해양목처럼 보여요, 그죠? 잎 크기가 딱 해양목만 합니다. 근데 해양목은 마주나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어근나기입니다, 그죠? 그죠? 어근나기고 또 잎을 당겨보면은 거치가 좀 있어요, 그죠? 거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쑥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쑥 들어왔습니다, 그죠? 요런 느낌인데요. 그게 이름이 꽝꽝나무예요. 그죠? 잎은 어긋나기, 그 다음에, 거치가 있죠, 그죠? 거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톱니가 조금씩 있다는 거죠. 반 정도는 중간 위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해양목은 없거든요. 해양목은 마주나기고, 거치도 없죠, 그죠? 이 친구는 거치도 있고, 잎도 어긋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해양목하고 이 꽝꽝나무 헷갈리는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꽝꽝나무는 잎은 어긋나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쪽으로 반 정도의 거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나무는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좀 움푹 파였어요, 이렇게. 잎이 요렇게 파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꽝꽝나무 한번 살펴볼까요? 감탕나무가죠. 감탕나무가면 여러분 뭐 생각나시죠? 감탕나무가는 암수 땅구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상록한렵 감목이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잎이 녹색으로 다 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께 잎이 여기 좀 옛날엔 종꽝꽝나무라고도 했었는데 그냥 꽝꽝나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잎은 어긋나기, 거치가 좀 있는, 그 남쪽 지방에서는 이걸 가로수로 많이 심더라고요. 여러분께 감탕나무가의 상록 감목인 암수 땅구루, 해양목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은 어긋나기, 거치가 있는 꽝꽝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꽝꽝하니까 잘 기억하기 좋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삼주맥 뭐죠?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로 시작하는 거. 주맥이 하나가 있고 측맥이 두 개로 시작하니까, 이 친구 농나무가네, 그죠? 이 농나무가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는 좀 황갈색 털이 이렇게 엄청 많죠, 그죠? 쫙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 친구가 참식나무입니다. 저는 참식나무 하면 기억나는 게, 새잎이 이렇게 올라올 때 완전히 그냥 금색이에요. 너무 털이 많고 털이 쫙 붙어 있는데 금색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참식나무 하면 그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금색으로 새잎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거의 이런 털이 이런 털을 이런 형태의 털을 가지고 새잎이 올라옵니다. 너무 예쁩니다.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잎은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인 털이 많아요, 이 친구는. 농나무감 털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슷해도 황갈색 털이 이렇게 많다 치면은 이거는 참식나무입니다. 새잎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참식나무 새잎 새로 돋는 잎 한번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삼주맥, 그죠? 농나무가는 삼주맥이 많죠, 그죠? 또 삼주맥 만났습니다. 참식나무입니다. 참식나무 여기 이름표가 있네요, 그죠? 참식나무, 농나무가고 상록한렵 교목이죠. 요즘 한학상 수목원은 이름표가 잘 됐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이 뒷면에 한갈색 털이 밀생하면서 이 삼주맥인 또 새잎이 금색으로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
예, 참식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숲이의 뭐 특징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앞에 키 작은 나무가 있는데요. 빨간색 열매가 너무 예쁩니다. 그죠? 덩글덩글 너무 예쁜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호자나무네요. 꼭두선입가인데 상록한렵 감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잎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꼭두선입가의 잎은 이렇게 마주락인데 그 사이에 뭐 가시가 촘촘하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열매가 동글동글하죠. 그죠?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수목원에도 이렇게 열매가 빨간 열매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죠? 잎이 떨어진 걸 보니까 가시가 이렇게 마주나게로 달렸네요. 그죠? 마주나게 달린 것들은 잎이 변해서 된 거죠. 그죠? 엽침이죠. 엽침. 그죠? 이렇게 잎도 다 마주나게죠. 그죠? 이렇게. 예. 여러분께 빨간 열매 너무 예쁩니다. 그죠? 예. 호자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호자나무가 있고요. 제가 조금 천천히 가서 이게 또 이거는 호자 덩굴인데요. 상록 단연생 초본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옥두선입가인데 빨간 열매가 좀 작죠. 그죠? 아주 콩알보다 좀 작은데요. 이게 덩굴성으로 가는데 여기 잎은 마주나기예요. 그죠? 잎은 마주나기 열매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상록 단연생 풀입니다. 초본이라는 건 풀이잖아요. 그죠? 방금 호자나무는 나무고 호자덩굴은 상록성이지만 덩굴입니다. 이 친구도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호자덩굴 은근 예쁘죠. 그죠? 이렇게. 그래도 잎은 마주나기고, 그죠? 열매가 빨갛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잎 겨드랑이에서 달린 것 같아요. 여기 열매 자루도 좀 있죠. 그죠? 조금 있어요. 네. 호자나무, 호자덩굴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옆에 있어서 또 한번 여러분께 비교를 해드립니다. 호자덩굴은 꼭두선입가로 상록 단연생 초본입니다. 기어서 자라죠. 그죠? 땅바닥에 딱 기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다리 앞쪽에 덩굴성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막 감고 가죠. 그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보니까 잎이 이렇게 거의 뭐 원형에 가까운데, 그죠? 예. 뭐 5개도 있고, 그죠? 둘, 넷, 5개도 있고,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놨는데요. 덩굴성이죠. 그죠? 이렇게. 덩굴로 막 감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으름덩굴과의 멀꿀인데요. 으름덩굴하고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으름덩굴 뒤에 보니까 맥이 다정컵 나무처럼 그물맥 또는 망상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으름덩굴하고 구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잎도 거의 둥굽니다. 좀 큰 편이죠. 그죠?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 으름덩굴과의 멀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먹꿀도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열매를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께 덩굴성 나무 으름덩굴과의 멀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가시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가장자리에 거치가 가시로 되어 있네. 그죠? 그래도 잎을 보니까 마주나게네. 그죠? 물풀의 나무과의 목소석인데요. 여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은목서로 되어 있죠. 그죠? 은목서. 그죠? 물풀의 나무과의 상록한렵 관목인데요. 금목서는 꽃이 노랗게 피고 은목서는 꽃이 하얗게 피죠. 그죠? 물풀의 나무과 목소석이 금목서, 그죠? 은목서, 구월나무, 박달목소가 있는데요. 박달목소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죠. 그죠? 남쪽 섬에서 귀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고요. 금목서, 은목서, 그 다음에 그 구월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니죠. 그죠? 그 거치가 가시로 되어 있는 잎은 마주나기, 물풀의 나무과의 목소석, 하얀색 꽃이 피는 은목소였습니다. 지금 오후인데요. 지금 나무들한테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 나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그죠? 여러분 이 나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등처럼 보죠. 그죠? 등나무처럼 보이는데 이 친구는 애기등입니다. 훨씬 좀 작죠. 그죠? 소엽이 2, 4, 6, 8개니까 16, 한 17장 정도 되는데요. 이게 덩굴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게 애기등인데 전라도 쪽하고 거제도 쪽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좀 크면은 뭐 애기등 같지 않고 그냥 등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애기등이에요.
이름표를 제가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여기 이 공작 고사리인데는. 네. 여기 애기등 적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제가 본 거는 천사대교 지나가지고 자운도에 있는 두봉산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좀 귀한 식물이죠, 이 친구도. 제 기억에 희귀식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귀한 식물까지 여기 한각산 수목원에 심어놨네요. 여기도 있지만 지금 이 덩굴성 가가지고 요 앞에 있는 이 나무도 다 애기등으로 보입니다. 애기등이 잘 자랐습니다, 그죠? 이렇게 덩굴성으로. 네. 네. 등나무하고 좀 비슷한데, 그죠? 근데 좀 작아요, 그죠? 잎이. 등나무보다는 훨씬 좀 작습니다. 예. 여러분께, 전라남도 쪽하고 통영 쪽에서 자라는, 예, 콩가의 식물이죠. 잎은 어긋나기, 등나무보다는 잎이 좀 작은 애기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덩굴성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네요, 그죠? 어긋나기고, 뒷면을 보니까 주맥이 하나고 측맥이 두 쌍으로 되어 있는데 오주맥인데요. 요거는 이름이 후추등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후춧가가 많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후춧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후추등인데 제가 본 거는 제주도 그 남쪽에 있는 제주도 남쪽으로 그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자라는 거는 뭐 전라도 경상도 쪽 그 바닷가 쪽 아니면 도서 해안에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암수 땅그룹, 예, 오주맥인, 그죠? 측맥이 두 쌍인 덩굴성 나무, 예, 후추가의 후추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도 지금 덩굴성 나무가 있죠, 그죠? 이름이 있습니다. 남오미자입니다. 오미자가 우리 원래 그 남쪽 그 남한에 있는 오미자들은 5가지의 맛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예. 남오미자, 남쪽에 있는 오미자인데요. 열매가 공 모양으로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빨갛게. 그리고 잎은 어건닭이죠, 그죠? 어건닭인데 거치가 이 친구는 거의 없는데 조금씩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침처럼 조금씩 있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조금씩 있기도 합니다. 예.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없기도 하고. 예. 여러분께, 예, 남쪽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오미자, 예, 열매가 빨갛게 공으로 이렇게 달리는, 예, 남오미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덩굴성 식물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잎이 좀 작습니다, 그죠? 잎이 좀 작은데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로 되어 있네, 그죠? 어긋나기, 그죠? 어긋나기고 뒷면을 보니까 측맥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측맥은 한 4쌍 정도? 정당부에 지금 꽃이 폈죠,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죠?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갈매나무과의 상동나무인데요. 반상록 한렵 간목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제가 화순곶자월 아니면 바닷가 쪽에서 가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새 잎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죠? 이렇게. 근데 갈매나무과들은 맨 위쪽에 그 병침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침이 있어요. 맨 정당부에 거기다 보면은. 이 친구도 있나요? 있진 않은데요. 네, 요거 잎이 좀 작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큰데 이 친구는 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록수 중에서 이렇게 작은 나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감목 중에는. 예. 측맥도 한 4쌍 정도 많지 않은, 예, 여러분께, 예, 상동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상동나무는 잎이 작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잎은, 네, 어긋나기인데 갈매나무과입니다. 와, 이 앞에 지금 빨간 열매가 너무 예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열매대로 좀 길면서 이렇게 사냥 꽃차례로 몇 개씩 달린 것 같아요. 1개, 2개씩 달린 것 같은데, 요거, 예, 백냥금이죠, 그죠? 백냥금은 지금 비가 묻었지만 이게, 예, 치아성 거치라고 이렇게 물결 모양 거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잎은 어긋나기인데, 예, 치아상 거치, 예, 또는 뭐 물결 무늬 거치가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기인데요. 감목인데 꽤 크죠, 그죠? 예,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백냥금, 작은 무가로 되어 있는데 상록 한렵 간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작은 무가가 있는 친구들이, 예, 백냥금 앞에 있는 거, 그다음 자금우, 산호수 3개가 있죠, 그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산호수는, 자금우는 좀 작죠, 그죠, 나무가? 예, 열매도 이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께
이건 특징이 예, 이빨 악문 것처럼 치아산 같이 또는 물결무늬 거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예, 여러분께 아주 열매가 예쁜 예, 치아산 거치 예, 백냥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금옥가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여러분 눈에 띄시죠, 그죠? 예, 군복수필 하고 있죠, 그죠? 다른 거는 몰라도 남쪽에서 이렇게 군복수필 하고 있으면 예, 해병대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예, 육박나무죠, 그죠? 눅나무가인데 상로간렵 교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군복수필 하고 있어서 요것만 기억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좀 더 지금 녹색이지만 더 회색급 빛으로 가는데요. 잎도 한번 살펴볼까요? 잎이 여기 있네요. 잎은 이렇게 위쪽에서는 거의 몰려놨는데 잎은 다 이게 녹나무가로 어긋나게죠. 근데 이 친구는 녹나무가들은 이제 삼주맥이죠, 그죠? 이 친구 삼주맥이 아니네요. 야, 너 삼주맥 아니네. 네, 이런 형태인데요. 거치는 없고요. 이쪽이 좀 3분의 1이 가장 길면서 측맥은 뭐 큰 측맥이 둘, 넷, 다섯 쌍, 여섯 쌍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예, 육박나무입니다. 육박나무 잎은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 군복숲이 또는 이제 해병대 나무 숲이, 해병대 숲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박나무는 예, 군복숲이라고 있다. 그리고 남쪽 섬에서 자란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 통영 근처에 있는, 거제도 근처에 있는 내도에 갔었는데 내도에 육박나무가 좀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이쁜 어긋나기 삼주맥은 아닌 녹나무가의 육박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충성.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주맥 앞쪽에 힘줄이 딱 보여요, 그죠? 이렇게 저는 요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요렇게 거의 이제 뭐 이게 주걱처럼 생겼는데 예, 이 나무가 이쁜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인데 위쪽에는 이렇게 모여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다 그죠? 이렇게 그 힘줄이 보여요, 그죠? 뒷면을 보면 뒷면 이 친구도 자전금 나무처럼 예, 그물맥 또는 망생맥이죠, 그죠? 예, 요거 제주도에서는 똥랑으로 불렀던 예, 돈나무입니다. 여러분께 돈나무가의 예, 돈나무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맥의 힘줄이 주맥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거의 이렇게 모연하기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똥랑으로 불렀던 예, 돈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육계 나무네요. 녹나무가로 상로간렵 교목인데요. 우선 이 나무는 예, 우리나라 나무가 아닙니다. 그 심어서 기르는 나무인데요. 그래도 보면은 삼주맥이죠, 그죠? 삼주맥이니까 녹나무가죠, 그죠? 녹나무가에 삼주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친구도 이렇게 삼주맥이죠, 그죠? 그 계피 이런 종류를 시나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친구가 학명에 시나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껍질을 그 계피 대용으로도 쓰고 향료로도 쓴다고 합니다. 이거 네. 여러분께 요 잎이 좀 날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는 날렵하면서 삼주맥인데요. 요거 예, 육계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소지는 좀 녹색이네요, 그죠? 전부 다 그죠? 소지는 녹색이면서 삼주맥, 잎이 좀 날씬한 형태. 예, 요거 육계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계피나무 대용으로 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육계나무였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진짜 상로수들은 나무가 고만고만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친구도 그죠? 삼주맥 그죠? 이 친구 삼주맥이니까 녹나무가네, 그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특징이 잎이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마주난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마주난다. 이 친구 보면은 거의 뭐 어긋나기는 했는데 자생에서 보면은 거의 마주나거든요. 거의 마주나거나 어긋나거나 해서 대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생이라는 게 마주나기인데 거의 마주난다 이런 뜻인데요. 거의 어긋나기긴 하지만 거의 마주난다고 합니다. 예, 자생에서는요. 삼주맥이죠, 그죠? 주맥이 아니고 주맥이 두 개니까 삼주맥인데요. 잎이 좀 큰 편이네요. 그리고 잎 거의 보면 여기 잎자루가 조금 이렇게 휘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 아닌 느낌. 예,
요거 예, 생달나무입니다. 생달나무인데요. 여기 농나무가 맞죠, 그죠? 네, 생달나무는 그냥 아대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잎도 좀 휘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주맥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께 아대생으로 기억하면 좋은 나무, 네, 삼주맥인 농나무가의 네, 생달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계산초로 돼 있죠, 그죠? 분양가인데 상록, 한렵, 간목으로 돼 있잖아요. 네, 천천히 가서 예, 계산초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산초 이 나무입니다, 지금. 예, 산초 보이죠, 그죠? 산초가 달렸어요. 그죠? 근데 잎이 요렇게, 잎이 제대로 된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잎이 5장인데, 옆축에 날개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계산초입니다. 키가 근데 한 3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감목치고는 나무가 되게 크네요. 저도 이렇게 계산초를 작은 나무 맞지,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는데요. 어쨌든 잎이 한 5장 정도 되면서 옆축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예, 요거 예, 계산초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산초니까 이거 운양가입니다, 그죠? 예, 계산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옆축에 날개가 있죠, 그죠? 예, 복엽인데요. 잎은 뭐 3장에서 한 5장 정도 됩니다. 예, 지금 방금 계산초를 살펴봤는데요. 나무 줄기를 보다 보니까 여기 가시가 보이죠, 그죠? 가시가 이렇게 거의 마주나게로 보이는데요, 그죠? 가시가 뭐 마주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네, 계산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산초 열매가 보이죠, 그죠? 와, 앞에 꽤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잎도 거의 뭐 손바닥 이런 형태인데 엄청 큽니다. 거의 쟁반만 합니다. 쟁반만하게 큰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름이 여기 있네요. 통탈목입니다. 통탈목. 예, 두릅나무가인데 상록, 한렵, 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피도 이런 형태인데요. 수피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린 잎들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런 잎이고 크면은 제가 볼 때는 우산나물 있잖아요. 우산나물 잎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갈색 털이 엄청납니다. 이 갈색 털이 엄청 많고요. 잎 뒤에도 잎자루도 갈색 털이 많은데요. 여기 하나가 이렇게 또 V자로 되어 있죠, 그죠? 우산나물처럼 이렇게 또, 그죠? 네, 요거 통탈목인데요. 두릅나무 가니까 열매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우산살 형태로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핍니다. 네, 요거 우리나라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가서 봤었는데 상당히 키가 크더라고요. 요거 네, 두릅나무가에 잎은 네, 단풍잎처럼 갈라져 있는 우산나물처럼 갈라져 있는 네, 통탈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아닙니다. 네, 제주도 가니까 많이 이걸 직접해서 키우더라고요. 통탈목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살펴보니까요. 예, 모세나무로 되어 있네요. 상록, 한렵, 간목이죠, 그죠? 예, 모세나무인데요. 물을 줘가지고 촉촉합니다. 예, 잎은 어긋나기로 달렸는데 거의 뭐 타원형인데 앞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측맥을 보니까 측맥이 좀 흐리하게 좀 보입니다. 예, 요거 진달래가에 모세나무인데 꽃이 종명으로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조금씩 뒤집어지고 이렇게. 예, 요거 예, 제주도하고 남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예, 상록, 한렵, 간목인 예, 모세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나무는 참 보기 힘들죠, 그죠? 식물원에서 보지 자생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 모세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어린 잎들은 또 이렇게 자라네요. 어린 잎들은 지금 끝부분에서 지금 자라는데 처음 자라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모세나무였습니다. 진달래과입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표를 한번 볼까요? 예, 소기나무로 되어 있네요. 그죠? 소기나무가를 잘 보기 힘든데, 그죠? 상록, 한렵, 교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잎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잎을 볼 때마다 잎이 좀 뭐 쭈글쭈글한 느낌?
항상 그렇더라고요. 잎이 쭈글쭈글한 느낌이고, 잎은 이렇게, 거의 뭐, 마주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긋나기고,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가까이 있어서 마주나게 보이는데요. 잎이 일단은 좀 우글우글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거치는 뭐, 아래쪽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도 좀, 잎이 좀 길죠, 그죠? 이렇게 긴 형태인데, 측맥도 한번 볼까요? 측맥도 뭐 이렇게 꽤 많습니다,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이렇게 12쌍 이상 정도 되는데요. 일단 잎이 우글우글합니다. 거치도 다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좀 몰려난 느낌? 예. 좀 잎이 좀 긴 형태인데요. 소기나무는 암수땅구르로 열매가 딸기처럼 생겨서 잼도 담글 수가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소기나무과의 소기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참 그 자생식물도 이름도 참 이렇게 좀 독특한 이름도 많고 처음 듣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 친구는 잎이 좀 우글우글한 느낌, 측맥도 거치도 좀 아래쪽까지 있는, 여기 전체적으로 이게 좁았다가 좀 열었다가 좀 커졌다가 좀 아래쪽으로 가서 좀 좁아진 형태. 그죠? 잎자루 쪽으로 가면서 날개에 있는 느낌, 좀 좁아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기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잎이 전체적으로 좀 우글우글 거립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하고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표를 한번 볼까요? 사슬의 피나무인데요. 차나무과네요. 차나무과로 암수땅구르입니다. 상록한렵 관목인데요. 이렇습니다. 암수땅구르인데요. 지금 잎이 거치가 한 중간보다 좀 아래쪽에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중간보다 아래쪽까지 있는데요. 잎 뒷면을 보면은 뒷면에 뭐 거치는 조금씩 있긴 있는데, 거치는 좀 있는데요. 측맥은 좀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치가 한 반 정도까지 있나요? 앞쪽이 좀 빠졌는데요. 그리고 남쪽 지방 뭐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 쪽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산에 가서 많이 봤는데요. 사슬의 피나무입니다. 차나무가로 암수땅구르입니다. 이 친구는 요런 느낌? 이쪽하고 또 느낌도 틀려요. 그죠? 여기가 좀 느낌이 틀리는데, 어쨌든 그 톱니가 일정하게 거의 아래쪽까지 있습니다. 잎 겨드랑이에서 지금 꽃이 피죠. 암수땅구르로요. 여러분께, 사슬의 피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남하고 경남,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고요. 바닷가 쪽에서도 좀 보이더라고요. 사슬의 피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큰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는 비자나무입니다. 비자나무인데 나무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거의 뭐 지금 말라 죽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온도가 좀 추우면은 잘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비자나무도 있고 뭐 개비자나무도 있는데, 개비자나무는 중부지방에서도 바깥에 자라거든요. 그래서 월동이 가능한데 이 비자나무는 월동을 못해요. 지금 그죠? 추우니까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말라 죽는 듯이 하는데, 일단은 비자나무 잎을 보면 제가 하나 이렇게 구했습니다. 당겨 볼게요. 끝부분이 침처럼 돼 있고 하얀 줄이 기공조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날렵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길이가 손가락 한 3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비자나무는. 그리고 개비자나무는 한 2마디 정도 더 길죠. 그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비자나무는 그 중부지방에 살지 못하는데, 개비자나무는 야외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큰 차이가 있고 길이도 좀 더 길고, 또 비자나무는 뾰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얀 기공조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제주도 그 비자림 있잖아요. 비자림 숲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주도 기회 되시면 그 비자림 숲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냥 그 맨발로 다녀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께 그 부분이 아주 뾰족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좀 작은 적인데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도 되질 않아요. 이 친구. 여러분께 제주도에서 자라는 요거 비자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여러분께 비자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잎 앞쪽이 완전히 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상록수는 그 농나무과, 그 다음에 감탕나무과, 차나무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차나무예요. 차나무는 뭐 제가 그 알기로는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부터 이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지리산에 심어 가지고 퍼졌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원래 자생으로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녹차로 드시는 나무가 이 차나무입니다. 바로 차나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치가 일정하게 아래쪽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인데 다행히 여러분 지금 꽃이 폈습니다. 이 안에서도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그죠? 저도 예전에 이 꽃 보고 무슨 꽃인가 그랬는데 이게 차나무 꽃이네요. 그죠? 아래로 지금 뭐 이렇게 달렸죠. 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렸죠. 이렇게. 이게 위로 달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앉았는데 아래쪽으로 한 송이, 두 송이, 한 세 송이 정도 달렸습니다. 그죠? 잎은 뭐 거치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있으면서 아래쪽까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녹차로 잘 드시는 이 차나무입니다.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 때 신라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지리산에 처음 심어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차나무 까는 거죠. 이렇게 생긴 꽃들이 뭐 좀 붉으면은 동백나무도 있고요. 요게 좀 커지면 노각나무인데 다 차나무까죠, 그죠? 여러분께 녹차로 맛있게 마시는 우리 차나무, 차나무가의 차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지금이야 이제 뭐 여러 번 봤지만 이 꽃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차나무가 꽃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알았답니다. 여러분께 차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잎이 손 모양인데 그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네, 그죠? 9개지만 이름은 팔손이입니다. 팔손이. 여기 있죠? 팔손이 두릅나무과의 상록한렵 관목으로 되어 있네요. 팔손이는 자생지가 뭐 거제도 쪽, 통영 거제도 이쪽이 원래 자생지입니다. 그리고 꽃이 두릅나무과니까 공이, 그러니까 우산살 형태로, 우산살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꽃이 피죠, 그죠? 이게 바로 팔손인데 두릅나무과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릅나무과의 그 팔손이도 보고 있지만, 이쪽에 그 통탈목이라고 보여드렸던 이 친구도 거의 형태가 좀 비슷하죠, 그죠? 이 친구도 두릅나무과 공모양으로 꽃이 피고, 팔손이 이 친구도 공모양으로 꽃이 핍니다. 두릅나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모양으로 꽃이 피는 것들은 다 두릅나무과죠. 송각도 이렇게 공모양으로 꽃이 피거든요. 그 친구도 두릅나무과죠, 그죠? 여러분께 거제도 이런 쪽에서 자생이, 거제도 통영 이런 쪽이 자생인 잎이 8손가락, 둘, 넷, 여섯, 여덟, 9손가락이네요. 팔손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는 이 나무하고 바로 또 옆에는 이 나무인데요.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황근이네, 그죠? 황근. 황근이란 건 노랑 무궁화라는 뜻인데요. 낙엽 활력 간목이니까 가을에 잎이 떨어집니다. 아홉가죠, 그죠? 아홉가에 아홉가죠, 그죠? 아홉가. 무궁화 그런 쪽인데요. 노랑 무궁화죠, 그죠? 잎이 이렇게 좀 둥근 형태인데 이렇게 호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의 호박 모양으로 이렇게 그 잎이 돼 있는데요. 잎은 어긋나기인데 이 친구가 그 제주도 바닷가 쪽에서 자라는 노랑 무궁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 갔는데 좀 늦게 가서 그런지 이 노랑 무궁화가 다 떨어지고 딱 한 송이가 꽃이 작게 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되게 감명 깊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때를 못 맞춰서 갔는데 노랑 무궁화 하나가 다 떨어지고 딱 하나가 핀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란색 무궁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잎은 거의 뭐 이렇게, 그죠? 이쪽 폭이 되게 넓어요, 그죠? 얼핏 보면 호박처럼 생겼어요, 그죠? 잎이.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바닷가 쪽에도 자주 많지 않아서 멸종위기 식물이죠, 그죠? 되게 귀한 식물인데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보통 아는 무궁화는, 그거는 우리나라 자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친구 노랑 무궁화는 한 거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아주 귀하게 볼 수 있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귀하게 볼 수 있는 노랑 무궁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꽃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꽃은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께 노랑 무궁화 아주 귀한 식물
예, 황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런 무궁화 종류들을 보통 히비스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친구도 예, 히비스커스죠. 그죠? 예, 황근이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나무 끝부분이 덩굴성으로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냥. 예, 예, 보면은 보리밤 나무인데요. 보리수 나무가고 상록한렵 덩굴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끝부분이 막 덩굴로 막 갑니다. 그리고 보리밤 나무가의 특징은 예, 뒤에 이렇게 당겨 보면 제가 표현이 흰 점돌이죠. 그죠? 반면도 그렇고 뒷면도 흰 점돌이에요. 보리수 나무가의 특징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보리수 나무, 그 다음에 뭐 뜰보리수, 방금 앞에 보이는 보리밤 나무, 또 이 보리밤 나무는 이 뒷면이 우리 밥이 뭐죠? 흰색이잖아요. 그죠? 거의 흰색이 가깝죠. 그죠? 예, 보리장 나무는 예, 장이 갈색이잖아요. 그죠? 예, 뒷면이 갈색이에요.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잎은 이렇게 또 어긋나게 달리면서 좀 동그랗죠. 그죠? 동그랗습니다. 그죠? 요거 뒤에는 또 밥이니까 우리 밥을 뒤에 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덩굴성 나무, 예, 상록한렵, 예, 덩굴성 나무, 예, 보리밤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리밤 나무가 특징은 다 흰 점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나무는 잎이 이렇게 좀 긴 형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느낌이 그냥, 그죠? 예, 그 농나무가의 특징하면 여러분 생각은 뭐 나시죠? 삼주맥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삼주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앞에 보면은 이름이 예, 후박나무죠. 그죠? 후박나무. 농나무가의 상록한렵 교목인데요. 후박나무인데 잎이 좀 이렇게 깁니다. 그죠? 길고 잎이 뭐 이렇게 위쪽은 거의 뭐 마주나기 하다시피 하고 몰려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 이것들이 다 어긋나기죠. 엄밀히 따지면은. 예. 잎은 이렇게 지금 긴 형태인데 잎 뒷면을 볼까요? 잎 뒷면에 거의 털이 없습니다. 지금 매끈합니다. 매끈하고 측맥이 둘, 넷, 여섯, 한 8쌍? 아주 매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이렇게 매끈한 친구도 잘 없어요. 그죠? 겨울론도 이런 모습인데 예, 울릉도 호박엿 하면은 옛날 후박나무 껍질로 예, 울릉도 호박엿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뭐 잘못 전해가지고 예, 호박엿이 됐다 그러는데 예, 울릉도 후박나무를 껍질로 옛날 그 울릉도 호박엿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저도 어디 들은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께 농나무까지만 예, 삼주맥은 아니고 또 잎이 이렇게 좀 긴 형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3분의 1의 지점이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다, 그죠? 이렇게. 날씬하지만 이 3분의 1 지점이 가장 긴 형태. 앞에도 조금 꼬리가 빠진, 예. 그리고 뒤쪽에 털이 없이 깨끗한, 예. 농나무가의 예, 후박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꽤 큰 나무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농나무가의 후박나무였습니다. 예, 방금 보리밤 나무를 살펴봤는데요.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덩굴성 나무죠. 그죠? 막 그냥 덩굴로 막 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예, 보리장 나무네. 그죠? 보리사 나무까죠. 그죠? 상록한렵 덩굴성인데요. 이 보리밤 나무가 특징은 다 점돌이라고 그랬죠. 그죠? 점돌이 맞죠. 그죠? 잎모라고 엄밀히 따지면 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점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줄기가 거의 갈색이네. 그죠? 갈색이고 요거 또 잎이 요거 좀 독특하네. 그죠? 이렇게 여기 좀 전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죠? 둘, 넷, 6쌍 정도 앞에도 보이고 뒤에가 거의 갈색이죠. 그죠? 이렇게 예, 요거 예, 보리장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리밤 나무는 예, 밥이니까 흰색, 보리장은 장색, 갈색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특히 그죠? 소지가 갈색입니다. 예, 여러분께 예, 보리장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키가 쭉 큰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갯대추 나무네요. 갈매나무가인데 낙엽, 한렵, 감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갈매나무가죠. 그죠? 갈매나무가들은 거의
이 정단부에 맨 끝쪽에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경침이죠. 그죠? 줄기가 변한 경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징이다. 갈매나무들은. 잎은 이렇게, 예,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이, 대추나무가들은, 대추나무 종류들은 거의 삼주맥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대추나무도 삼주맥인데, 이 친구도 삼주맥이에요. 예, 바닷가 쪽에 산다는 거죠. 갯대추나무니까요. 그죠? 예, 거의 경침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예, 갈매나무가들은 다 경침이 있습니다. 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시가 있습니다. 예. 잎은 이 친구는 좀 동글동글하네. 그죠? 삼주맥. 그죠? 바닷가에서 주로 자라는, 예,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예, 갯대추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대추나무도 여러분 드시는 대추도 갈매나무가로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있고 잎도 이렇게 삼주맥입니다. 잘 보세요. 예, 이거는, 예, 잎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동글동글하네요. 그죠? 그죠? 동글동글하죠. 그죠? 겉이는 뭐 중간 아래쪽보다 조금 아래쪽까지 있는데, 이것도 중간 아래쪽까지 있는데요. 삼주맥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경침, 줄기가 변한 가시들이 막 있죠. 그죠? 예. 갯대추 나무였습니다. 예, 갈매가들은 정단부 맨 끝부분에, 예, 경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시가 마지막이네. 그죠? 가시가 마지막에 보통은 이게 옆집인데, 어쨌든, 네, 가시가 마지막이네요. 여기도, 갯대추나무는 가시나무 가시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초피나무처럼 가시가 마지막이네. 이 옆집일 확률이 높은데요. 네. 이 옆집은 잎이 변한 거는 이렇게 마주나기거든요, 보통. 네. 잎이 동글동글, 삼주맥, 가시는 마주나기, 네. 갯대추 나무였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지금은 뭐 열매가 이렇게 빨갛지 않은데, 빨간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이름을 한번 보면은, 네. 피라칸타죠, 그죠? 장미과인데 상록한렵 감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잎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쪽 남쪽 지방에서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 친구를. 네, 이렇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근데 잎이 세 장씩이네요, 이게. 세 장씩 어긋나기로 되어 있네요. 어린 잎들은 보통 이렇게 세 장씩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잎은 어긋나기예요, 그죠?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많이 달리는, 우리나라 자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원수로 많이 심죠, 그죠? 네, 피라칸타입니다. 장미과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줄기가 세 개로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세 개로 왔다가 또 보통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예. 그래서 세 개의 가지가 이렇게 분재하는, 예, 당나무에서 삼지당 나무입니다. 봄에 꽃이 벌집 모양으로 엄청 예쁘게 꽃이 피죠, 그죠? 예. 여기 이름표가 있는데요. 예. 삼지당 나무인데 팥꽃나무가로 낙엽한렵 감목입니다. 예.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 같아요, 그죠? 예. 잎도 지금 좀 길쭉하게 후박나무 잎처럼 좀 길쭉한데요. 잎이 좀 뭐랄까 좀 보들보들해요. 이거는 그죠? 후박나무와 거의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한데 주맥도 앞에서 잘 보이고요. 뒤에도 맥이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 잎이 뭐랄까 초질? 좀 이렇게 좀 가볍게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박나무보다는. 네, 이거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죠, 그죠? 가지가 세 개로 이렇게 분지하는, 예, 꽃이 벌집처럼 꽃이 피는, 예, 삼지당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팥꽃나무가인데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닙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교목이라 상당히 큰데요. 이름부터 만져볼까요? 예. 예, 졸가시 나무네, 그죠? 참나무과의 상록한렵 교목으로 돼 있죠, 그죠? 실제로 지금은 감목처럼 작지만 크면 엄청 큽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에 상록 참나무 5종이 있죠, 그죠? 우리 자생인간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들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이렇게 5종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여기서 들어온 졸가시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열매도 좀 쫄병처럼 작게 달리는데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일단 잎이 다른
참나무 5종은 잎이 되게 길죠. 그 대부분 다 긴데 이 친구는 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죠? 눈에 확 띄죠. 그죠? 그리고 겉지도 침처럼 돼 있으면서 거의 중간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고, 이 친구는 쫄병은 잎도 작아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예, 졸가시 나무입니다. 제가 기억에 중국, 일본 뭐 이런 쪽에 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없으니 가까운 뭐 중국하고 일본 쪽에 있겠죠. 대부분 다. 그죠? 예, 겉지가 뭐 침처럼 돼 있긴 한데 일단 잎이 작습니다. 참나무 중에서는 잎이 가장 작습니다. 예, 여러분께 졸가시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제 참나무 중에 가시나무만 못 봤네요. 예, 졸가시 나무였습니다. 예, 잎이 다른 참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찰이 여기 있는데요. 예, 구슬꽃 나무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구슬꽃 나무인데요. 구슬꽃 나무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네. 그죠? 마주나기고, 요런 형태면은, 네, 이거 피치명이죠. 그죠? 피치명으로 잎이 마주나기고, 또 뒷면은, 맥이 너무 잘 보이네. 둘, 넷, 넷 쌍, 5쌍 정도 되는데요. 맥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버드나무 잎처럼 생겼는데, 마주나기에, 그죠? 예, 구슬꽃 나무인데, 꽃이 원형으로 피는데, 예, 그게 뭐, 중에 머리 비슷해가지고, 예전에는 중대가리 나무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듣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슬꽃 나무로 부르게 됐는데요. 제주도 쪽에서만 자랍니다. 예. 이거 좀 잎을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제가 예전에 구슬꽃 나무를 찍어서 올렸더니, 예, 그 옛날 메르스 사태 때, 이거 메르스 뭐죠? 그거 비슷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꽃이 어쨌든 원형으로 이렇게 피면서, 작은 데서 꽃이 하나씩 이렇게 딱 잡힙니다. 예, 이거. 예전에 중대가리 나무로 불렀고, 지금은 아주 이름이 예쁜, 예, 꽃이 꼭 이렇게 둥글게 달리는, 예, 이쁜 마주나기 피치명인, 예, 구슬꽃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잎이 좀 독특하죠. 그죠? 잎에 일단 가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 2개, 3개가 있는데, 앞쪽 부분이 가시가 이렇게 쑥 구부렸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예, 호랑이 발톱처럼 생겼죠. 그죠? 예,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예, 감탕나무가로 암수도 안 구르는데, 이 친구는 암구르여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달렸는데요. 이게 빨갛게 익으면, 예, 사랑의 열매가 되죠. 그죠? 예, 사랑의 열매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께, 끝부분이 이렇게 침이 3개가 있는데, 앞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예, 형태. 감탕나무가에 암수 땅구루, 예, 호랑가시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름이, 예, 조롱나무네요. 조롱나무가로 상록한렵 교목이죠. 예, 상록수인데요. 수피는 좀 하얀 편이네. 그죠? 그죠? 근데 잎을 보니까, 잎은 일단 어건닥인데, 제가 보기에는 동백나무 잎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맥도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동백나무도 잎이 똑같이 거의 이렇거든요. 제 느낌에는 동백나무 잎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루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나무는 뭐 자생에서 보면은 충격이 많이 생겨가지고 잎들이 온전한 잎들이 많지 않죠. 그죠? 지금은 온실에 있어서 그래도 잎이 그건 좀 온전한데요. 자생에서는 충격이 많이 생겨서 거의 뭐 온전한 잎들이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요거 동백나무 잎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예, 조롱나무가에, 예, 조롱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주 황학산 수목원, 예, 난대식물원에서, 예, 난대식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주로 상록수가 많은데요. 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서 상록수 아니면 난대 식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뭐 기회 되시면 여기 한번 또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주 황학산 수목원에서 여러분의 꽃친구, 예, 싸돌맨이었습니다.